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들여다봤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시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와 다르게 아쉬운 모습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ECB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아직 금리 인상 중단이나 또 통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0.25% 소폭으로 밀렸고요. 4,365포인트에서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주요국들의 증시도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 살펴보시면 3.37%로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70달러 선에 다시 복귀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원유 가격을 70달러 선으로 다시 회복시킨 데에는 중국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요 증가에 힘을 입으면서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기게 된 거였고요. 중국의 5월 원유 정제량은 6,200만 미터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한 수준이었고요.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중국에서는 원유 수요가 눈에 띌 정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수요가 상당히 더 늘어날 것이라는 업계 분석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추이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짚어드렸는데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지난 5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2% 안팎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방상무부는 5월 소매 판매가 자동차 판매가 호주세를 보이면서 0.2% 감소할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뒤엎고 오히려 0.3%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변동이 큰 휘발유와 자동차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 역시 전달 대비 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던 가운데 미국 경제는 60% 이상을 소비에 의존하고 있어서 미국인들의 소비 성향이 경제 성장을 좌우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가 전일 FOMC를 통해 경기 침체에 따른 경착륙을 염려해 1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하반기에 최대 2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실업률을 감안해 완급을 조절할 것이라는 예상인 가운데 많은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의장이 하반기에 두 차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발언보다는 7월 중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에 주목하면서 적어도 향후 6주간은 금리 동결 상태에서 시장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국제 유가 상승에 힘입어 에너지 업종이 강한 상승세를 보인 것을 비롯해 헬스케어, 유틸리티, 기초 소재,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3.728%,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8%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방준비제도가 일단 금리를 동결한 데 반해 유럽중앙은행 ECB는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면서 오늘 대부분의 유럽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ECB는 통화정책을 열고 기준금리를 3.75에서 4%로 25베이시스 포인트 올리기로 했는데요. 지난 7월 이후 8회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는 등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등 역대급 긴축을 이어왔는데요. ECB가 연준과 달리 이번 달 인상 행진을 이어간 것은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으로 지난달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1%를 기록해 전달의 7%보다는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정책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4%까지 내려온 미국과 비교해도 높은 상황입니다. ECB는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유로존의 물가 전망치를 5.4%로 상향 조정했고 변동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의 경우도 5.1%로 상향 제시했는데요.
ECB 측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너무 오랜 기간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중기 목표치인 2%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리를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 9조 달러 운영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레리 핑크 CEO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원인으로 생산성 위기가 꼽히는 가운데 인공지능인 AI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투자자의 날 연설을 통해 생산성 붕괴는 세계 경제의 핵심 문제였지만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전 부문에 걸쳐 마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인상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AI가 노동력을 대체한다면 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은 연방준비제도로 하여금 올 연말 기준금리 인상을 재개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면서 AI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AI 기술 혁신을 변혁적인 기회라고 규정하며 블랙록은 이러한 AI 기술 투자에 건전한 편집증과 건강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패스트푸드 체인인 카바그룹이 IPO를 통해 약 3억 1,800만 달러를 조달하는 데 성공하면서 오늘 공모가 대비 무려 99%가 폭등한 43달러 7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바는 당초 공모가 수준을 주당 17에서 19달러로 잡았지만 최근 주식시장 상승을 감안해 목표 가격을 이틀 전 19에서 20달러로 상향했고 어제는 다시 최종적으로 22달러로 확정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카바가 주당 22달러로 현재 약 1억 1,100만 주 이상의 미결 주식수를 기준으로 약 24억 5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IPO는 팬데믹 이전 같았으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할 중간 규모이지만 대규모 식당 체인이 IPO에 나서는 것은 2년 만에 처음으로 기대를 모았고 올해는 카바그룹의 IPO를 시작으로 레딧, 인스타카드 등이 IPO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2006년에 설립된 카바그룹은 2011년에 첫 지점을 열었고 현재 26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순매출은 전년 대비 12.8%가 증가한 5억 6,400만 달러였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미시간 대학의 6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60.2%이며 내일 발표되는 실적 발표 기업은 없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전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는 상승불을 켜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2,60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전자 섹터부터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는데요. 삼성전자가 0.56%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17%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11만 9천 원의 SK하이닉스 주가 기록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 장 막판에 탄력이 현저하게 둔화가 된 모습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반도체 주들을 향한 대체적인 분위기는 좋았는데요. 반도체 투톱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중소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보시면 DB하이텍이 3.72%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3.72% 상승한 64,200원을 기록을 했고요. 장중에 장 초반까지는 변동성이 상당히 있기는 했습니다만 막판에 가서는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또 DB하이텍뿐만 아니라 대덕전자도 상승권에 머물렀는데요. 8.61% 상승한 29,00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장 초반부터 장 마감때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우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는 상승 흐름을 기록을 했고요. 또 미국의 반도체 훈풍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대체적으로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또 AI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반도체 수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한번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이렇게 중소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점도 어제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철강 금속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금속 섹터 최근 들어서는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알루미늄주들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사마 알루미늄이 8%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8.81% 오른 12만 4,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아쉬웠던 부분이 장 초반에 더욱더 강했는데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장 초반의 고점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사마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조일 알루미늄도 7%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7.26% 오른 3,175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더욱더 급등을 하면서 3,450원의 고점을 터치했는데 그 이후에 탄력이 현저하게 둔화되면서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렇게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도 2차전지주로 엮이기도 하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용 알루미늄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사마 알루미늄은 앞서서 살펴봤지만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 그래도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에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878포인트에서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뜯어볼 텐데요. 확실히 이렇게 판을 보더라도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다는 점을 바로 캐치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이 일제히 상승불을 켜내기 때문인데요.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반도체부터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HPSP 7%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원익 IPS, 동진세미캠 5% 넘는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3%대 상승률을 나타낸 가운데 심텍도 11% 넘는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심텍뿐만 아니라 하나마이크론이 1.99%로 2%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SFA 반도체가 1.75%, 유진테크가 2.96%, 넥스틴이 2.84%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관련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원익 머티리얼즈 2%대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불이 들어온 만큼 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도체 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유입됐다는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넥스틴만 개별적인 호재 소식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틴은 개장 전부터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증권사에서 넥스틴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중국향 매출 증가에 힘을 입으면서 2분기에는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발행이 됐었는데요. 2분기 실적 성장의 배경은 중국이라면서 중국의 생산업체가 판매하는 검사 장비는 150%에서 200%의 가격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분기의 영업이익률은 51.6%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신한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의 7만 6천 원에서 8만 7천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어제 마감가 확인해 보시면 7만 9,600원으로 8만 원 선을 눈앞에 뒀다는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2차전지 주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어제는 또 한 번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77% 올랐는데요. 주가는 25만 8,5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상당히 강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 초반에가 조금 더 강했다는 점 26만 6천 원까지 올라왔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는 더욱더 강한 탄력을 받았는데요. 6.45%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71만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가의 변동성은 강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요. LNF는 보합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 고션에 배터리 공장 설립을 허가해줬다는 보도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의 약세가 나타났었는데 이러한 보도 내용이 예전부터 언급이 되고 있었던 내용이고 사실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렇게 2차전지 주들을 향한 우려감이 일축이 됐고요.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영향으로 이렇게 주가가 모두 다 튀어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우려감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소식이 많았었죠. 골드만삭스가 내놨던 2차전지 매도 보고서 등으로 인해서 수요일 증시에서는 2차전지주들이 급락을 했었는데 시장이 이러한 악재를 확대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차전지주들 대체적으로 반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또 고선과 관련된 보도의 경우에는 이 미국 내 공장 승인 소식은 이미 3월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2차전지 소재주들의 수주 모멘텀이 강한 상황에서 지나간 이슈에 대한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 개선됐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통신 장비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장비 섹터 보시면 다산 네트워크스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29.94% 상승한 4,405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일 일부 통신 장비주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가능성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전날 우크라이나의 전력망 및 통신망 등을 재건하는 지원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이라며 계열사를 통해서 발전기 관련 협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이러한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다산 네트워크스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로 음식료주들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응식료품 관련 주들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데요. 인산가가 5%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인산가 최근에 잘 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4,055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연일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일염 품귀 현상 조짐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인산가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그리고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